대통령은 거짓말쟁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믿지 못한다. 지금 700일 아니에요. 예. 700일 만에 600일간 거짓말한 거지.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전후해서 다음 주가 되겠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잘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대통령이 잘하신 거예요. 해야죠. 취임 100일 이후로 안 했었거든요. 100일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앞으로 자꾸 이런 회견을 하겠다.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믿지 못한다. 예.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공자님도 국가를 이끄는 데는 신뢰가 잘 믿을 신자가 제일 중요해요. 예. 무신분립.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쟁이에요. 일단 아니, 100일 잡으라고 전, 했지만 600일 정도 지나가지고 100일 날 지금 100일 때 하면서도 이런 회견을 자주 하겠다. 지금 700일 아니에요. 예. 700일 만에 600일간 거짓말한 거죠. 일단 김치찌개는 아주 잘 익은 걸로 김치만 그래서 어디서 사갔을 것 같아요. 그거는. 김치찌개 뭐 얘기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해대더니 그렇죠. 지금까지도 안 하고. 네, 일단 그거는 이제 명장에게 팔아도 될 만큼 잘 얘기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 김치는.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건 꼭 필요한 질문이다. 전 국정원장이시니까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예. 그것이 필요하다. 내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잘하시는데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당신 하신 말씀만 하고 들어가지 마라 이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2년이니까 예. 기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기자는 국민 1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다 들어라. 그리고 답변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기자들이 꼭 예. 김건희 최상병 특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하고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실 결심을 해서라도 필요한 질문들을 해야 된다. 근데 원래 저도 이제 기자를 해봤지만 전반기에 대통령 전반기에는 대통령의 청사진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즐거운 분위기에서 물어보고 대통령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답을 해요.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이런 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일단 청사진이니까. 사실은 말이야 내 계획은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2년 차가 좀 빠르긴 한데 3년 차가 좀 빠르긴 한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서로 간에. 안 좋죠. 기자들도 날카롭고 검찰도 예. 제 경험과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보면은 검찰이 상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을 굉장히 애지중지해. 그러면 이제는 문재인 정권 때 한 건 다 나왔어. 예. 그러면 지난 2년간 검찰이 수집한 정보 꼬불쳐 노는 거예요. 그랬다가 현 정권 대통령에 대해서 칼을 대요. 칼을 대는데 그것이 벌써 뭡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자, 지금 수첩도 주셨는데 대통령실 이전 예. 비용의 10억을 어쩌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수의계약 통해서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감사원이 예. 해서 수사 의뢰를 한 내용이죠. 오늘 아침 수사했어요. 한국일보 일면 탑에 예. 그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보도한 게 용산 이전비를
496억이 든다라고 어. 했는데 650억을 다른 썼다. 부처에 가서 긁어다 써버렸다. 예비비를 쓴 거죠. 그리고 해외 순방 예산도 532억인데 예비비 예산을 2배 이상 갖다 썼다. 이런 것들이 과연 예. 옳은 일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이 보수 언론들이 입만 벌리면 너희는 특검이냐 국정조사냐 이런 건데 이 문제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단군 이래 예. 최고의 외교 참사인 부산 엑스포 유치 예. 이 관계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은 수천억을 쓰고 유치 활동을 벌였는데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 119대 29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 돈을 제대로 쓴 게 맞느냐? 마치 나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예. 영수회담이 85대 15다. 85분 대통령이 얘기 듣는다더니 당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15분 했다 하는데 재밌어. 진짜 천재들만 모여 있는 대통령실이야. 예.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대통령실도 그 모양이야. 70대 30이었다. 예. 50보 100보 아니에요. 예. 아니 그 정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그 정도 얘기해 주는 것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대통령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도 비수를 꼽기 시작했다.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은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이분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겠다 예. 하는 소리가 펄펄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나왔는데 나왔죠. 원래 연초인가요? 중앙지검장이 여사의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저도 그 전에 사실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거의 뭐 확실할 것 아는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요. 예. 지금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가는 거죠. 예. 검찰도 예.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예. 저도 임기가 4년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이에요. 이제 임기가. 우리가 더 길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기, 예. 레임덕 이런 게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입을 버리게 돼 있고 예. 검찰도 이제 자기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예봉에 서지 않으려면은 김건희 여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간다. 그래서 검찰에게서도 대통령실 이전 뭐 입찰했는데 10억이 어쩌고 예. 이런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로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수를 맞는 그런 것이 시작됐구나 걸 막기 이렇게 위해서 봤어요. 예. 지금 뭐 민생수석 얘기까지 나오지만 대통령이 원래 민정수석 자리를 없애겠다고 대선 공약을 하고 실제 만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없앴는데 다시 지난번 영수회담에서도 필요하더라. 민심을 듣는 기관이 필요하더라라고 거기다 얘기를 기가 했어요. 막히게 김대중 대통령님을 소환하더라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없앴다가 힘드니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들었으면 예. 왜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업무 등을 법무부로 옮겨가지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엑스판드로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인사가 망사됐지 않냐. 예.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률수석실로 한다 어쩐다 하는 것이 예. 마치 집권 말에 레임덕을 또 검찰의 비수를 예. 또
김건희,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냐 아니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 합리적 의심들이 많이 있죠. 예. 예. 근데 민생 수석 얘기도 나오는데 왜 민생을 검사가 하느냐? 그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해요. 그렇죠. 예. 뭐 안 그러면 아니, 정말- 검찰공화국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금감원장 한동훈 하니까. 비대위원장 누가 저렇게 골로 갈 걸 알았어요. 국민이 보낸 거예요.